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 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한국 축구의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그리고 마침내 베트남까지. 이것은 단순한 패배의 명단이 아닙니다. 아시아 무대에서 한국 축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치욕의 리스트입니다. 2026 AFC U-23 아시안컵. 이 대회는 우리에게 제다의 참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회 4위라는 성적표보다 더 뼈아픈 것은 우리가 패배한 과정과 그 대상들입니다. 지면 안 되는 상대들에게 연거푸 덜미를 잡혔고, 라이벌 일본에게는 유린당했으며 한 수 아래라 여겼던 베트남에게는 역사상 첫 패배라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팬들은 지금 이 대표팀을 향해 역대 최악의 세대, 전술적 파산이라는 냉혹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단 한 사람, 이민성 감독의 거취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린 이민성호의 현주소와 다가올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그 무거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민성호의 귀국길은 싸늘하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공항에는 환호 대신 무거운 침묵과 따가운 시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대표팀의 경기력은 그야말로 무색무취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색깔도 없고 투지도 없으며 전술적인 날카로움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몰락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대표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감독 선임에만 무려 13개월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연임 여부를 둘러싼 협회장 선거 이슈에 발이 묶여 정작 가장 중요한 팀을 만드는 골든타임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선장이 없는 배는 표류했고 뒤늦게 키를 잡은 이민성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시간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경고등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전 0대2 완패,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 2연패 등 붉은 신호가 계속해서 감지되었지만 이민성호는 끝내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본선에서의 경기력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우리는 U-21팀, 즉 우리보다 2살이나 어린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8강을 확정 짓지 못하고 타 팀의 결과에 기대어 올라갔다는 사실에 팬들은 8강 진출을 당했다는 자조 섞인 조롱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4강 한일전. 전반전 슈팅 수 1대10.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살 어린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것은 경기가 아니라 수준 차이를 확인하는 잔인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4위전. 상대는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충격을 넘어 공포스러웠습니다. 후반 막판, 베트남의 에이스 응우엔 딤박이 퇴장당하며 우리는 수적 우위라는 절대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11대10의 싸움. 정상적인 팀이라면 상대를 몰아붙여 경기를 끝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성호는 그 기회조차 살리지 못했습니다. 중앙을 뚫을 세밀한 전술은 실종되었고 선수들은 의미 없는 유자 빌드업을 반복하며 허공을 가르는 크로스만 남발했습니다. 결국 연장전 내내 이어진 지루한 공방 끝에 승부차기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7번째 키커 배연서의 킥이 막히는 순간 한국 축구의 자존심도 함께 쉬면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베트남에게 당한 사상 첫 패배.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전술적 참패였습니다. 출범 이후 16경기 7승 3무 6패. 승률은 5할도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세계적인 강호였던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시아권 팀들을 상대로 거둔 성적표입니다. 이민성 감독에게 더 이상 지휘봉을 맡길 명분이 희미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민성 감독은 귀국 직후 인터뷰에서 아시안게임에서 반전하겠다며 기회를 호소했습니다. 그의 계약 기간은 9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나아가 2년 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꺼내봐야 합니다. 2018년 김봉길 감독은 U-23 아시안컵에서 4위에 그치자마자 즉각 경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김학범 감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반면 2022년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컵 8강 탈락이라는 충격에도 유임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한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2018년과 2022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대회보다 난도가 훨씬 높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냉정한 평가 없이 믿음만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2월 중순 열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번 대회를 정밀하게 리뷰하고 이민성 감독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의 여론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전술도, 투지도, 결과도 모두 잃어버린 감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칼을 빼들 것인가. 2018년의 성공 사례를 따를지, 2022년의 실패를 반복할지, 그 선택에 한국 축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귀국 인터뷰에서 할 말은 많지만 리뷰가 끝나지 않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아시아 무대에서조차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한국 축구. 사우디, 중국, 우즈벡, 일본, 그리고 베트남에게까지 고개를 숙여야 했던 이 굴욕의 시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감독 교체든 협회 차원의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이든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성 감독에게 아시안게임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변화의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한국 축구가 다시 아시아의 호랑이로 포효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그저 파멸일 뿐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현명한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